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6월 계절조정 실업률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2.6%나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2.6%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여러분 지금 세금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세금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건 이게 말입니다.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는요. 계절 조정이라는 이야기인데 계절 조정 고용 통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계절 변수를 집어넣지 않고 실제 일자리 경기가 어떤지를 알아내 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일자리가 많고요. 겨울에는 일자리 좀 적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만큼 줄어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계절 조정하지 않으니까 5월에 실업자가 81만 1000명이었지만 6월에는요 83만 2000명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무려 2만 1000명이 늘어났죠. 2만 1000명.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세금 주도 일자리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1월에 103만 8,000명까지 갔던 것은 여러분 이때 노인 알바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세금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3만 8,000명까지 갔고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일용직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 실업자들이 저렇게 늘어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12월에 거쳐서 1월에 다가오면 연초로 다가오면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금 일자리까지 반영이 못했으니까 100만 명이 넘어선 건데 지금은 세금 일자리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률이 2만 1000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경기 침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그래요. 고용 경기가 다시 하락세를 탄다 이런 느낌. 고용 경기가 다시 하락세를 탄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만 1000명 줄어갖고 그게 전체 고용 경기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2만 1000명이 줄었는 게 너무 아직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나 2만 1000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1년로 나열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업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2022년 1월에 3.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금 일자리 일주일에 하루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한 27만 원 30만 원 받는 일자리 말입니다. 그게 많아지니까 실업률이 2.7%씩 떨어졌어요. 2.7%씩. 그러던 것이 여러분 5월에 2.8%가 됐죠. 6월에 2.9%가 됐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살금살금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살금살금 현장의 경기 침체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살금살금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것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취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계절 조정을 했을 때 전년동월 대비 83만 3천 명, 실제로는 6만 9천 명이 신규 취업자가 줄어들었어요. 원계열이니까 계절 조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 했을 때는 84만 1천 명으로 6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신규 취업자가 말입니다. 계절 조정하니까 6만 9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지금 실업률은 늘어나고 취업자는 줄어들고 그 상황이 앞으로 심각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장 가장 큰 지표는 이거예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더블링 한단 말입니다. 2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일에 12,681명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은요 21일 기준으로 7만 1,170명이나 늘었습니다. 11일부터 21일이니까 이게 겨우 말입니다. 열흘밖에 안 지났잖아요.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배수가 지금 몇 배입니까? 엄청난 배수잖아요.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움츠려들면요 실물 경제가 붕괴해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좋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물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가는 지금 6월에 6%죠. 7월에는 7%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생산자 물가가 9.9%까지 올라갔거든요.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소비자 물가가 6%였으니까 7월에 생산자 물가를 반영을 하면 7%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망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실업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공장을 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인원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금리는 또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3%에서 3.25%까지 올라간다? 아니 3.5%까지도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 때문에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 더 심하게 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 내니라고 진짜 볼일 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수출까지도 적자잖아요. 아마 7월까지 적자가 나면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지금 유사 이래로 4개월 연속 수출이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심각하다 못해 최악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다가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 알바 세금 일자리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땡겨 썼어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2월에 땡겨 쓰고요. 심지어 1월에도요 땡겨 썼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6월 지방선 6월 1일이었나요?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또 땡겼습니다. 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의 올해 한 83만 개 정도 되는데 6월 안으로 70%를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6월 안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세금 일자리까지 다 땡겨 썼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요. 이제 일자리까지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게다가
노인 알바처럼 지금 노인 알바처럼 돈을 마구 이렇게 풀어 쓰기도 그래요. 지금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실업률은 더 늘어나고 실업자 수는 더 많아지고 신규 취업자는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 지금 지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올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 사정도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